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던 시어머니들. 하지만 이분들은 참지 않았어요. 통쾌하게 복수에 성공한 시어머니들의 실화 8가지.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과연 며느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속이 뻥 뚫릴 겁니다. 시작합니다. 김순자, 72세.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평범한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 박미영은 늘 시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빨래도 개켜놓으세요. 반말의 하대는 기본이었죠. 순자는 참았어요. 미영은 친구들 앞에서도 시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별로 가진 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애들이나 봐주시라고 모시고 사는 거죠. 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어머님, 안방 좀 비워주세요. 친정 부모님이 주말에 묵으실 거예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어디서? 미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작은 방 쓰시면 되잖아요. 순자는 짐을 싸서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50년을 살던 안방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들은 회사 출장 중이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눈물을 삼켰어요. 한 달 후 순자가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안 좋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는 어머님이 내세요. 미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바쁘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은행에 갔어요. 오래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병원비를 냈어요. 입원 중에도 미영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대요. 아들이 미안하다며 전했어요. 순자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2주 후 순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병원 침대에서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어요. 장례를 마치고 며느리 미영이 시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뭐 남긴 거라도 있나? 서랍을 뒤지던 미영의 손이 멈췄어요. 낡은 통장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미영은 통장을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통장 잔액 20억, 두 번째 통장 30억, 세 번째 통장 50억, 총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미영은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가난한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 알고 보니 100억 부자였던 거예요.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어요.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네. 미영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며느리인데.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입니다. 단 한 푼도 가족에게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00억이 눈앞에서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소식을 들었어요. 100억이었다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남편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서러웠으면. 나도 몰랐어. 미영이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당신 때문에 100억 날렸어. 집안은 순식간에 지옥이 됐습니다. 남편과 미영은 매일 싸웠어요. 결국 1년 후 이혼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순자는 젊은 시절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가까이 오는 사람은 싫어요. 순자가 변호사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돈만 밝혔고 아들은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순자는 모든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던 거예요. 제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박영희 70세.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 최수진은 결혼한 지 5년째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영희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보험 하나 들으세요. 나이 드시면 병원비도 많이 들잖아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보험은 필요 없어. 하지만 수진은 계속 권했어요. 요즘 암보험 좋은 게 나왔대요. 만약을 위해 들어두세요. 매일같이 보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 재훈도 거들었어요. 엄마, 그냥 하나 들어요. 수진이가 알아본 거니까. 영희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보험 설계사가 왔어요. 수진이 옆에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이게 암 진단금 1억이에요. 사망보험금은 2억이고요. 영희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이제 됐니? 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영희는 우연히 수진의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거실 문틈으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보험 들었어. 시어머니 명의로. 수진이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사망보험금 2억. 나이도 많으시니까 곧 돌아가시겠지. 영희는 얼어붙었어요. 길어야 몇 년 안 남았잖아. 그럼 우리가 2억 받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물러났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다음 날 영희는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수익자가 며느리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영희는 당장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희는 다음 날 보험사에 갔어요. 수익자를 복지재단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제 수진이는 한 푼도 못 받아. 영희의 표정이 단단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영희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수진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또 기회가 왔어요. 수진이 친구와 통화했습니다.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대. 다행이지 뭐.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2억 받으면 새 차 사고 집도 넓히고. 영희는 핸드폰으로 모든 걸 녹음했어요.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수진의 통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모두 보험금을 노리는 내용이었어요. 어느 날 영희가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입원했습니다. 며칠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묘했어요.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병실에서 영희는 수진을 지켜봤어요. 수진은 보험금 청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데 뭘? 간호사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영희는 퇴원 후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영희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경찰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심각한데요. 보험 사기 미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경찰서에 소환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경찰이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보험 사기 미수 및 존속유기 미수로 입건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영희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재훈이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그래. 영희의 목소리가 차갑했습니다. 내 아내는 내 죽음을 기다렸어. 그런 며느리와 같이 살 수 없다. 재훈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 달 후 재훈과 수지는 이혼했습니다. 수지는 집을 나갔어요. 정과자가 되어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 편하다.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옆에서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술래, 70세.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평범한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 윤지혜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지혜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만 명이었어요. 어머님, 사진 좀 안 찍히게 비켜주세요. 집에서도 늘 촬영을 했습니다. 술래는 늘 방에만 있었어요. 며느리 일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지. 조용히 지내려고 애썼습니다. 지혜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나 이번 달 광고 수입 500만 원 벌었어. 시어머니, 그냥 집에서 쉬시는 분이야. 술래는 그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어느 날 손녀 민지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민지가 술래의 옛날 사진을 발견했어요. 옛날에 할머니가 요리 선생님이었단다. 진짜요? 대박. 민지가 눈을 반짝였어요. 할머니, 유튜브 해요. 유튜브? 그게 뭐니?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요리하는 거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요즘 할머니 요리 영상 대박이거든요. 술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런 거 못해. 나이도 많은데.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해봐요. 민지가 간청했어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술래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 민지가 카메라를 가지고 왔어요. 할머니, 김치찌개 한번 끓여보세요. 술래는 어색하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술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요리를 시작하자 달라졌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김치는 이렇게 썰어야 해요. 양념은 이 정도. 50년 경력의 손길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민지가 편집해서 올렸어요. 할머니의 옛날 김치찌개. 첫 영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할머니, 대박 났어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진짜 할머니 손맛이다. 우리 엄마 생각난다. 구독했어요. 술래는 놀랐어요. 이게 뭐라고.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올렸어요. 할머니의 된장찌개. 조회수는 30만을 넘었습니다. 한 달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어요. 지혜의 인스타 팔로워와 같았습니다. 지혜는 불편해했어요. 어머님, 유튜브 하세요? 응, 민지가 시켜서. 술래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되세요? 지혜가 물었어요. 10만 명 정도 된다는데. 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개월 후 술래의 구독자는 50만 명이 됐어요. 광고 제의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 수입 1,000만 원이에요. 민지가 기뻐했어요. 술래는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요리만 했는데. 할머니는 스타예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겠어요? 술래는 TV에도 나갔어요.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70세 유튜버 할머니.
기사가 났어요. 지혜는 질투했습니다. 자신은 5년 동안 10만 팔로워인데 시어머니는 3개월 만에 50만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지혜가 비꼬듯 말했어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술래는 웃었습니다. 난 괜찮아. 오히려 요즘이 더 건강해. 정말로 술래는 활기가 넘쳤어요. 6개월 후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골드 버튼을 받았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술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일이. 행복해요. 광고 수입은 월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술래는 그 돈으로 자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 지혜는 점점 초라해졌어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 시어머니 그 유명한 분이지? 대박이다. 지혜의 팔로워는 여전히 10만 명이었어요. 시어머니는 100만 명. 비교가 됐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술래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영상에 나가면 안 될까요? 함께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술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채널이야. 내가 나갈 필요 없어. 지혜는 충격받았어요. 저도 인플루언서인데. 그래서 술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너는 나를 무시했잖아. 이제 와서 도움 받으려고. 지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1년 후 술래는 요리책도 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강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술래가 무대에서 말했어요.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10만 팔로워였어요. 시어머니의 그림자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술래 이야기만 했어요. 부럽지 않아? 누군가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억지로 웃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말걸. 이제 와서 소용없었어요. 술래는 행복했습니다. 70세에 찾은 새로운 인생. 며느리보다 유명해진 할머니.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강말순, 75세. 아들 부부와 함께 살던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 김소희는 결혼 10년 차였습니다. 말순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보세요. 소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요양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집에서 돌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소희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면 되겠네요. 네, 요양원? 말순이 놀랐어요. 어머님, 집에서 모시기 힘들어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애들 키우고 일하느라 바빠요. 아들도 아내 편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요양원이 더 좋을 거예요. 말순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알았다. 일주일 후 말순은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시설은 깨끗했지만 쓸쓸했습니다. 방문객도 거의 없었어요. 소희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바쁘대요. 아들이 변명했어요. 말순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양원에서 말순은 한 사람을 만났어요. 요양보호사 박진숙, 50세. 진숙은 말순을 친어머니처럼 돌봤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진숙은 늘 따뜻했어요. 말순은 진숙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진숙 씨, 고마워요. 당신만이 나를 사람처럼 대해줘. 진숙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한편 소희는 시어머니 재산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이 꽤 있던데? 어머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받는 거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런 말하지 마. 남편이 언컴포터블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사실이잖아. 소희가 대꾸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건강은 더 나빠졌어요. 진숙은 밤낮으로 말순을 돌봤습니다. 진숙 씨, 내가 부탁이 있어요. 말순이 진숙을 불렀습니다. 변호사 좀 불러주세요. 변호사요? 진숙이 놀랐어요. 네,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왔어요. 말순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진숙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다 됐습니다. 한 달 후 말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진숙이 손을 잡은 채 고마웠어요, 진숙 씨.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에 소희가 왔습니다. 어머님, 울음을 터뜨렸지만 눈물은 없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유언장 낭독을 하겠습니다. 소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고인 강말순 여사의 유언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소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의 전 재산은. 소희가 숨을 멈췄어요. 요양보호사 박진숙에게 상속한다. 네.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부동산 3채, 예금 5억.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모두 박진숙에게. 저는 며느리인데. 소희가 항의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고인께서는 따로 사유도 남기셨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요양원에 버렸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진숙 씨는 가족보다 더 잘 돌봐줬다. 그래서 진정한 가족인 진숙 씨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 소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진숙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소희는 변호사에게 달려들었어요. 이건 무효예요. 유언장 취소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인의 정신이 온전했고 증인도 있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8억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진숙은 말순의 묘소를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메주꽃을 가져다 놓았어요. 어머님 잘 계세요. 상속받은 돈으로 요양원을 확장했습니다. 말순 어르신 기념관. 더 많은 노인들을 돌볼 수 있게 됐어요. 소희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를 배신했어.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요양원에 버렸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친구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잘할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1년 후 진숙은 요양원을 2개로 늘렸습니다. 말순 어머님의 뜻대로 더 많은 어르신을 도울 거예요. 소희는 여전히 빈손이었어요. 8억을 놓친 후회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버린 대가였어요. 오미자 73세.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 이은정은 결혼 8년 차였습니다. 미자는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50년 전 남편과 함께 산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15억이었어요. 은정은 그 집이 탐났습니다. 어머님, 이 집 명의 누구예요? 나지. 미자가 대답했어요. 혹시 저희 앞으로 증여 생각 없으세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미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은정은 불만이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남편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어느 날 은정은 미자 방을 뒤졌어요. 미자가 병원 간 사이였습니다. 서랍에서 등기권리증을 찾았어요. 이게 있으면 은정의 눈이 빛났습니다. 위험한 생각이 들었어요. 은정은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위조 서류 만들 수 있는 사람 알아?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좀 급해서. 일주일 후 은정은 누군가를 만났어요.
뒷골목 사무실이었습니다. 증여 서류를 만들고 싶은데요. 돈은 있어? 남자가 물었습니다. 500만 원 드릴게요. 좋아. 일주일 주면 돼. 은정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자의 인감 도장을 몰래 찍었습니다. 서명도 따라 그렸어요. 일주일 후 위조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증여 계약서, 미자의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었어요. 은정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증여 등기하려고요. 서류 주세요. 법무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본인 동의 받으셨죠? 네, 물론이죠. 은정이 거짓말했습니다. 며칠 후 등기가 완료됐어요. 집 명의가 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은정은 기뻐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자에게 우편이 왔어요. 세금 고지서였습니다. 이게 뭐지? 미자가 봉투를 열었어요. 증여세?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집을 증여했지? 급히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명의가 은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미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은정아. 미자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님. 은정이 당황했어요. 어머님이 증여하신다고 하셔서. 내가 언제?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에 사인하신 거 잊으셨어요? 은정이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난 사인한 적 없어. 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은정이 비웃었어요. 미자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훔쳐갔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미자는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경찰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해봐야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서명이 위조입니다. 인감도 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은정을 소환했습니다. 이은정 씨, 출석하세요. 은정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증여 서류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시어머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필적이 다른데요? 경찰이 증거를 보여줬어요. 은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CCTV도 확인됐어요. 은정이 뒷골목 사무실을 드나든 기록, 500만 원을 인출한 기록, 모든 증거가 쌓였습니다. 위조를 인정하십니까? 저는 은정이 떨렸어요. 결국 은정은 자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사기죄를 범했습니다. 은정의 남편도 법정에 왔습니다. 재판장님, 제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판사는 엄격했어요.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중합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은정은 무너졌어요. 전과자가 된 겁니다. 직장도 잃었어요. 미자는 집을 되찾았습니다. 등기도 원상복구됐어요. 다시는 믿지 않겠어. 남편은 은정과 이혼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용서할 수 없어. 은정은 혼자가 됐어요. 집도 남편도 직장도 잃었습니다. 정과 기록만 남았어요.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은정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미자는 집을 팔았습니다. 15억을 받았어요.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줄 바에야 어려운 사람들 돕겠어요. 미자는 홀가분했어요. 1년 후 미자는 작은 집을 샀습니다. 혼자 조용히 살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정과 기록 때문에 재취업도 안 됐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만 남았어요. 정혜순 69세, 아들 부부와 손주 민지 13세와 함께 살았어요.
며느리 강유미는 결혼 15년 차였습니다. 유미는 시어머니를 하녀처럼 대했어요. 어머님 설거지 좀, 청소도 해주시고요. 애수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손녀 민지는 할머니를 많이 따랐어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우리 민지. 애수는 민지와 있을 때만 웃었어요. 어느 날 유미가 친구들을 집에 불렀습니다. 거실이 어질러졌어요. 어머님, 치워주세요. 유미가 명령했습니다. 애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어요. 유미의 친구들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 순하시네. 그러니까 편하지.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 민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할머니 왜 청소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거야. 유미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다리 아픈데? 민지가 따졌습니다. 민지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유미가 차갑게 말했어요. 민지는 불만이었어요. 그날부터 엄마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미가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지켜봤어요. 어머님, 빨래 좀 개주세요. 어머님, 저녁은 7시까지요. 어머님, 제 방 청소 좀. 반말과 명령투였습니다. 민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해요? 뭐? 유미가 놀랐어요. 반말하고 하녀처럼 부리고. 민지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민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불쌍해요. 아빠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지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빠는 왜 가만히 있어요? 민지가 아빠를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거 몰라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도 엄마 편만 들잖아요. 애순이 민지를 말렸어요. 민지야, 됐어. 안 됐어요, 할머니.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할머니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안 했고요. 유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지, 방 들어가. 유미가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민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 방에서 주무세요. 저는 거실에서 잘게요. 애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민지는 달라졌어요. 학교 끝나고 오면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제가 청소할게요. 유미가 시키려 하면 막았어요. 엄마, 그건 제가 할게요. 할머니 쉬셔야 해요. 유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민지는 아빠에게도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못하는 거 맞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그럼 왜 가만히 있어요? 민지가 따졌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말해야죠. 민수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뭔데? 엄마한테 좀 잘해줘.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지가 보고 있어. 유미는 화가 났어요. 민지가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들어? 그래도 애가 맞는 말 하잖아. 민지는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숙제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게요. 그럼 할머니랑 좋은 집에서 살아요. 애수는 손녀가 고마웠어요. 민지야, 고마워. 할머니 사랑해요. 어느 날 민지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효행상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는 학생. 시상식에 유미도 왔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모범 학생입니다. 유미는 부끄러웠어요. 다른 엄마들이 쳐다봤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뭐 했길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유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13살 딸이 자기보다 낫다니 창피했어요. 다음 날 유미가 애순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왜? 죄송합니다. 유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애순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민지를 보니까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이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애순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애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미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부터 유미는 달라졌어요. 시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어머님, 편히 앉으세요. 제가 할게요. 민지가 기뻐했어요. 엄마, 달라졌네요. 민지 덕분이야. 유미가 딸을 안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애수는 행복했어요. 민지야, 내가 우리 집을 구했어. 애순이 손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만 행복하시면 돼요. 유미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내 딸이 나한테 인생을 가르쳐 줬어. 13살한테 배웠다니.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민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하고 엄마도 변했고 가족이 평화로웠으니까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민지. 애수는 손녀가 세상에서 제일 고마웠습니다. 최명자 70세. 남편을 10년 전 여의고 혼자 살았어요. 아들 부부가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난 혼자 사는 게 편해. 며느리 조수연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님 알아서 사시는 게 나아요. 명자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가끔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잘 지내. 어느 날 명자는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병훈 73세를 만났습니다. 병훈도 혼자 사는 호랍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병훈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자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같이 산책도 하고 차도 마셨어요.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교사였어요. 명자는 병훈이 편했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했어요. 다음 주에 등산 가실래요? 좋아요. 3개월이 지났어요. 병훈이 고백했습니다. 명자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명자는 놀랐어요. 제 나이가 벌써,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병훈이 웃었어요.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마음이 설렜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공원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봤어요. 명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6개월 후 병훈이 프러포즈했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정말요?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70세에 무슨 결혼? 명자가 망설였어요. 70세든 80세든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병훈이 반지를 꺼냈습니다. 명자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가 재혼하려고 해.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진심이야. 상대가 누군데요? 병훈이라는 분인데 교사 출신이야. 며느리 수연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70세에 무슨 재혼이에요? 왜 안 돼? 명자가 물었습니다. 창피해요. 수연이 소리쳤어요.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 체면이 중요하니, 내 행복이 중요하니? 어머님, 난 결혼할 거야. 명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도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생각 다 했어. 3개월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친구들과 몇몇 친척만 왔습니다. 수연은 오지 않았어요. 창피해서 못 가요. 아들 민수만 억지로 왔습니다. 명자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었어요. 병우는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 신부가 제일 예뻐요. 병훈이 웃었어요. 결혼식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70세 신혼부부. 반응이 뜨거웠어요.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진짜 사랑이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수연은 그 글을 봤어요. 친구들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 시어머니 대박이다. 멋있어. 수연은 기분이 묘했어요. 창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러워했습니다. 진짜 멋있긴 하네. 신혼여행 사진도 올라왔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명자와 병훈이 손잡고 웃고 있었어요. 수연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다. 시어머니 진짜 젊어 보이네. 수연은 질투가 났어요. 명자는 행복했습니다. 병훈과 함께 새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매일 데이트하고 여행 다녔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할까요? 영화 볼까요? 70대 신혼부부는 20대처럼 즐거웠어요. 6개월 후 명자는 더 젊어 보였습니다. 머리도 새로 염색하고 옷도 멋지게 입었어요. 사랑받으니까 예뻐지는 것 같아요. 수연은 명자를 보러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찾아간 겁니다. 어머님, 명자는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어서 와. 웃는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병훈도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며느리분. 안녕하세요. 수연은 어색했습니다. 집안이 화사했어요. 꽃도 많고 사진도 많았습니다. 행복해 보이세요. 수연이 중얼거렸어요. 응, 나 정말 행복해. 명자가 밝게 웃었습니다. 수연은 질투가 났어요. 자기는 남편과 매일 싸우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부럽네요.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명자가 말했어요. 저는 어머님처럼 못 살 것 같아요. 왜? 저희 남편은 별로예요. 수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노력해봐. 명자가 조언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나이 들어서 찾은 사랑이라 더 소중해. 명자가 병훈을 바라봤습니다. 매일이 선물 같아. 수연은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나보다 행복하다니. 질투와 부러움이 뒤섞였습니다. 명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병훈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여보, 내년엔 유럽 여행 갈까요? 좋아요. 수연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70세에 재혼하셨어. 대박. 멋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솔직히 부럽긴 해요. 수연이 인정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1년 후 명자는 여전히 행복했어요. 병훈과 함께 춤도 배우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70세 인생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수연은 이제 부러워하면서도 인정했어요. 어머님 정말 멋있으세요. 고마워, 수연아. 명자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 70세에도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박경숙, 71세.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 이지은은 결혼 12년 차였습니다. 어느 날 경숙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경숙은 혼자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암이라고요? 경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3기입니다.
많이 진행됐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어야 1년 정도. 경숙은 무너졌어요. 71년을 살았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니. 치료는요?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경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물었어요. 어머님, 검진 결과 어떠셨어요? 괜찮대. 경숙은 거짓말을 했어요.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경숙은 고민했어요. 남은 1년을 어떻게 살지? 항암 치료를 하며 고통스럽게 살까? 아니면 경숙은 결심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자. 남은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자. 일주일 후 경숙은 아들을 불렀어요. 준호야, 엄마가 독립하려고 해. 네. 갑자기 왜요? 혼자 살고 싶어. 경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경숙은 암 진단을 숨겼어요. 걱정하지 마. 지은은 속으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나가시네. 어머님, 혼자 사시려면 힘드실 텐데. 입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어요.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경숙은 짐을 쌌습니다. 작은 원룸을 계약했어요. 이사한 첫날 경숙은 울었습니다.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1년. 1년 동안 뭘 할까? 다음 날 경숙은 버킷리스트를 썼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 50개가 넘게 나왔어요. 그림 배우기, 제주도 여행, 책 쓰기, 봉사활동. 경숙은 하나씩 실행했습니다. 먼저 미술학원에 등록했어요. 할머니, 그림 배우러 오셨어요? 네, 늦었나요? 아니요, 환영합니다. 경숙은 유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붓을 잡으니 행복했어요.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한 달 후 제주도에 갔습니다. 혼자 떠난 첫 여행이었어요. 바다를 보며 울었습니다.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파도 소리가 위로가 됐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경숙은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71년.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후회되는 일. 모두 글로 남겼어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일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숙은 여전히 건강했어요. 암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신기하네요. 의사가 놀랐습니다. 암이 줄어들었어요. 네. 경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경숙은 지난 6개월을 이야기했어요. 그림 그리고 여행하고 글 쓰고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셨군요.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치료예요. 경숙은 눈물이 났어요. 계속 이렇게 사세요. 9개월 후 경숙은 그림 전시회를 열었어요. 71세 화가의 첫 전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왔어요. 엄마, 이게 다 엄마가 그린 거예요? 응. 지은은 충격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재능이 있었다니. 대단하세요.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암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 경숙이 놀랐어요. 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미안해, 준호야. 경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난 후회 안 해. 이 9개월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어. 경숙이 웃었어요.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후
경숙은 책을 출판했어요. 71세, 새로 태어나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암은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기적입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경숙은 강연을 다녔어요. 암 선고를 받고 오히려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더니 병이 물러갔어요. 지은은 시어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저분이 정말 우리 시어머니가 맞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경숙은 이제 혼자 살았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바쁘고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어머님, 다시 같이 사실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니, 난 이대로 좋아. 경숙은 웃었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71세에 찾은 자유야. 지은은 부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암을 이기고 새 삶을 살았어요. 자기보다 훨씬 당당하고 행복했습니다. 2년 후 경숙은 여전히 건강했어요. 암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행복이 최고의 약이에요. 강연장에서 경숙이 말했습니다. 71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죽을 뻔했지만 오히려 살아났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경숙은 증명했습니다. 나이도 병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진정으로 살고 싶다면 지금 시작하면 된다는 것. 오늘 8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무시당하던 시어머니들. 하지만 모두 당당하게 이겨냈어요. 돈으로, 법으로, 재능으로. 때로는 손주의 용기로. 때로는 새로운 사랑으로.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